같이 시작하겠습니다. 20살 청춘은 설렘으로 시작됐습니다. 엔터 쪽 좀 좋아해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서울에 있는 엄청 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 자리에서 뭔가 한 자리 하면서 잘 회사 생활하고. 조금 힘들어도 꿈이 있어 견딜만 했습니다. 하루에도 마음껏 풀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아침 원래는 잘 안 먹는데 천막씩 있으니까 이제 와서 먹는 거죠. 짜잔! 오늘 제 밥상입니다. 제가 끓인 미역국이랑 어머니가 보내주신 갓김치, 하지만 어떤 청춘에게 2023년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정규직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 계약직으로 해요. 집은 다소 작았고 또 뭔가 채광 같은 것도 잘 들지 않았어요. 빛이 없으니까 뭔가 내가 감옥에 온 느낌? 살기만 하는 거죠. 숨만 쉬고 미래가 밝진 않죠. 더 기대를 하지 않게 됐어요.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그래도 힘을 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뭔가를 같이 하고 있는 동료가 있다는 그 기분이 너무 안정되고 지지받는 기분인 것 같아요. 확실히 어렵긴 어렵구나, 모두가. 아, 예빈 씨. 안녕하세요. 지금 저기서부터 찍는 거예요? 네, 이제 촬영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진짜 이 물가 인상 때문에 부담이 돼서 밥값이라든지 아니면 일상 속에서 소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좀 담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경기도민이니까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는데요. 그때 광역버스가 약 2,800원 정도 합니다. 밥값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머, 중간고사 간식 배부? 어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중간고사 간식을 배부한다 해서 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컵밥이랑 간식을 받았어요. 아싸. 얼마 정도 아끼는 거예요? 기본 5,000원은 네. 원래 학식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간식을 받아버렸습니다. 아싸. 제가 먹고 있는 컵밥입니다. 이렇게 두부랑 부추랑 김가루랑 밥이랑 약간 된장 같은 걸 넣은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취업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기분을 느끼고 또 그 취업 준비 기간에 제 손에 돈이 없으면 너무 막막하고 제 스스로가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아끼면서 돈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살 이민지라고 합니다. 편의점이랑 그리고 튀김, 핫도그집이랑 그리고 이제 그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요.
오늘은 월요일이고 3일차고요. 알바 때문에 출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처음 자취를 시작하면서 월세를 또 내다 보니까 그 비용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더해서 이제 용돈 그리고 월세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그만큼의 알바가 또 필요해져서 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딱 맞게 도착해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님 잠깐 없는 시간을 타가지고 커피랑 샐러드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위주로 많이 먹는데 오늘 사장님이 폐기에 여기 나왔다고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이걸로 챙겨 먹을게요. 한 번 먹고 거르거나 아니면 뭐 대충 먹고 한 번 제대로 먹고 하거나 식당 알바나 이렇게 밥 주는 알바를 하는 게 훨씬 낫긴 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먹을 게 있는 곳은 그거 먹고 때울 수 있으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해요. 대학생들이 끼니를 좀 잘 안 챙겨 먹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오늘 같이 떡볶이 먹고 온 친구도 그게 마지막 끼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쁘고 돈도 없는데 그냥 잠깐 거르고 말지 뭐 하고 넘기거나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23살) 대학생 류지원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월요일이고 지금 시간은 7시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시리얼을 한번 먹어보고 갈게요. 요즘에는 아르바이트를 주에 3일을 가거든요. 가기 전에 이제 밥 먹고 갔다 와서 뭐 공부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어요. 조금 이르게 한번 알바를 출발해보겠습니다. Never got it, why'd you have to go? I guess this world's too slow for you. I think there's beauty in the brain. And there's no way I can beat it, 'cause I got no chance when it comes. 오늘 시리얼을 먹고 오기는 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일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빨리 밥을 해 먹으려고요. 이제 집에 도착해서 미역국을 오늘 끓여 먹을 건데요. 대파가 어제 한 줄기를 썰었는데도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이거는 아마 제가 1년 내내 먹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자취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게 진짜 어렵구나. 그래서 계란이나 우유 아니면은 뭐 채소, 과일 이런 값들이 되게 많이 올라서 장 볼 때마다 이거 사 먹지 말까? 자취를 하시는데 혼자 이제 요리를 좀 하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똑같은 반찬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미역국을 먹을 거예요. 저번에 끓여놨던 게 많이 남아있어서 그걸로 먹을까 해요.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좀 이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으로부터의 에너지 섭취량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청년들 사이에 유행한 무지출 챌린지. 올해 11월까지 소비자 물가는 3.6%, 식품 물가는 5.6% 올랐습니다. 청년층의 체감 경제 고통 지수는 다른 세대보다 최대 2배 더 높았습니다. 청주에서
20살에 올라왔습니다. 살다가. 서울에 가면 일단 선생님들도 더 잘할 것 같고 같이 있는 학생들도 더 잘할 것 같고 그런 생각 때문에 서울로 왔었어요. 오늘 원룸이나 혹시 싸게 나온 좋은 집 있으면 좀 그런 집 위주로 해서 좀 찾아볼 것 같아요. 지금 최대 가능한 보증금 월세 금액 적어주시면 돼요. 아, 최대요? 네네. 이게 분리형이고요. 네네. 중상금 3천만 원에 월세 19만 원, 관리비 10만 원이어서 네네네. 관리비까지 29만 원밖에 안 해요. 한 4.5평이었어요. 뷰는 어때요? 다 막혀 있어가지고 일단 채광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 아까보다 조금 더 깔끔한 느낌. 네네. 지금 올 리모델링돼서 첫 입주시거든요. 아까 방보다 조금 더 사람 사는 집 같기는 네. 하네요. 네, 금액이 높아요. 월세 40만 원, 관리비는 18만 원. 아, 체감도 잘 들죠? 네, 채광이 진짜 좋네요. 앞에 옆에 건물이 막혀있는 게 없어요. 가격 때문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림역이 작년에는 한 보증금 500에 50 정도가 평균이었으면 올해는 한 1000에 60 정도, 한 월세 10만 원 더 오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식비까지 합치면 더 2배로 될 텐데. 느끼는 무게감이 정말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예전이 거의 깃털처럼 느껴질 정도로.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은 얼마나 심해진 걸까? 서울의 원룸 월세는 올해 8월 기준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제 이름은 원세훈이고요. 지금 자취 오늘로 딱 1년 차 된 4학년 대학생입니다. 제가 이 집을 1억 1천만 원 주고 계약을 했어요. 월세 그 대출 이자죠. 월세로만 딱 18만 원 나가고요. 서울에서는 이거보다 더 좁고 여기서 사람이 살 수가 있나라는 싶을 정도로 그냥 그런 방들이 대부분이었고 아니면은 진짜 햇빛이 아예 안 들거나. 짐을 일단 둘 데가 없고 그리고 공간 분리가 안 되는 게 조금 불편해요. 사실 제가 밥을 집에서 주로 해먹는데 이거 기름 바로 튀기면 침대에 닿을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그 공간과 뭐 밥을 먹는 공간과 잠을 자는 공간이 다 이 반경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직장인이 돼서까지 이렇게 조금 넓지 않은 방에서 살면은 뭔가 스스로가 약간 처연해지지 않을까 해요. 사회생활 하신 지 꽤 되셨네요. 네, 한 6년 차로 보시면 됩니다. 네. 운이 좋게 계속해서 이제 대학 조성한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낙후돼 있어요. 1층에 상가 건물 오래된 거고 추울 때 너무 춥고 더울 때 너무 더운 그런 열악한 공간인 거는 같아요. 겨울에는 7도 막 5도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장나고 해서 월 나가는 그 이자만 26만 원 정도고 여기 26만 원 중에서도 관리비 20만 원에 제가 숨 마셔도 나가는 돈 45에서 50만 원 정도. 그럼 35세는 뭐 저기 있는 아파트 혹은 뭐 주거 단지가 형성돼 있는 좀 괜찮은 곳 가야지라고 했는데 엄두는 안 나죠.
현실적으로 제가 로또에 걸리지 않는 한은 힘들죠. 렌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 자가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쉽게 그 평생을 이제 새로 사는 청년들이 많아진다는 현상이 20대의 7, 80%가 월세고 그다음에 30대 같은 경우에도 월세 청년이 더 많아요. 노동을 통해서 힘들게 번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지불 하면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부분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거죠. 지금 요 좌측으로 하나 있고요. 네. 요 우측으로 또 하나 있거든요. 아이. 네, 골목 들어서서 이제 보이는 건물 중 하나. 여기 하나 있고 네. 이쪽에도 하나 있고. 네. 거의 한 블럭에 다 몰려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유난히 특히 세류동 쪽에 좀 많이 밀집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세류동이라는 곳이 수원에서 약간 좀 어떤 곳이에요?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사는 데인가요? 네, 아무래도 인계동이랑 입접해 있다 보니까 네. 인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가 조금 비싼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 세류동 쪽으로 조금 이제 가까운 인근 동네다 보니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면 너무 없어서. 아, 준비는 뭐 말씀해서 하시면 되고. 아시죠? 앉을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그 같은 빌라 사시는 분이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 빌라 안에 돌아다니시면서 다 정보를 알려주셔서 그때 파악하고 현황 파악하고 이제 제가 처한 상황을 지금 인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때부터 연락이 한 번도 되지는 않고 있고 문자는 확인하는 것 같은데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정 씨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정 씨 일가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454건으로 피해 액수는 690억 원에 달합니다. 계약할 때 전혀 이상한 게 없었나요? 계약 당시에 근저당을 그 등기부 등본에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랑 문의했는데 공인중개사 측에서 이 정도 근저당은 건물 대비 많이 잡힌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돈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겨도 크게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다. 금액이 다르죠. 금액이 다르네? 네. 실제로 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이게 지금 등기라고 지금 띄워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인중개사분들이 소개해줄 때 이 공동담보 목록을 보여주지도 않으세요. 이걸 보여주지도 않고 2023년 12월 정부가 파악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9,109건. 피해자 중 청년은 72%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초년생들은 돈을 모아야 되는 입장이고 월세를 자꾸 내면은 모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은 조금 전세에 살더라도 뭐 더 좋은 주거 환경을 뭐 이뤄내겠다라는 여러 가지 목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좀 전세로 맞춰가지고 이제 살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계속 이런 좀 피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30대 초반이고 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혼식이랑 신혼여행을 저 알아보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상황이 거의 정지된 상황이라고 생각해야죠. 저도 실제로 결혼 계획은 이제 앞으로 향후 2, 3년 이내에 이제 근 가까운 미래에 하고자 하였는데 거액의 사기를 당하면서 조금 더 먼 미래로 다시 좀 바꿔보자 합니다.
저는 되게 바쁘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은 저보다 더 하거나 덜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남들처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다들 진짜? 네, 다들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는 야 저기 우리 얘기 나와. 나도 졸업 유예했는데. 아 진짜? 그래? 그럼 지금 유예 중인 거야? 진짜? 왜 했냐면은 이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졸업을 해버리면은 취업이 안 된대. 아 진짜? 문단이나 문장 같은 걸 더 잘. 공백기를 놔두기에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그 전에 취업이 될지도 미지수고 제 주변 친구들도 다 취업도 안 되는 상황이고. 아 진짜 진정한 임상봉리사가 되는구나. 뭔가 나도 이제 일을 하는구나. 되게 설레고 앞으로 여기가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규직이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다 너무 좋아 보이고 그냥 오래오래 다니고 싶었죠. 그때는. 저는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환자들 대면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환자가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2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그 둘 중에 1명이 저였던 거죠. 이렇게 될 줄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저 1년 2개월 만에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평일에 듣는데 너무 출근하고 싶은 거예요. 환자들이랑 체열하고 뭐 쌤들이랑 같이 놀고 이야기하고 같이 일하고 좀 그게 그리웠죠.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구직 중이신 거예요? 그때는 좀 놀자 해서 한 달은 쭉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두 달은 거의 쭉 놀다가 12월 달부터 구직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야, 나 면접 연락도 안 와. 그러고. 근데 그러면은 연락 안 오거나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약간 내가 아직 자질이 부족한 건가? 약간 내 스스로가 나를 약간 한심하게 생각하는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유나 씨 지금 공고 좀 많이 떴나요? 공고 제가 원하는 병원은 떴어요. 하나. 하나? 네. 계약직 신규 채용이라고 떴네요, 여기. 경력 있긴 한데 그래도 신규로 가야죠. 오늘 7시 한 35분쯤에 출발한 것 같아요. 일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실질적인 업무는 아닌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 이제 사원들이 다 하지 못하는 일들을 서포트 해주는 느낌이라서 지원도 했고 그 서류 제출도 했었는데 이제 뭐 아쉽게 잘 되진 않아서 근데 딱 마침 그 같은 부서에서 사무 아르바이트를 뽑아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아무리 진짜 신입 공채라도 진짜 생 신입이 되는 거는 진짜 거의
기적에 가깝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죠. 기적에 가깝다고요? 네네. 왜요? 그만큼 뭐 그만큼 경력이 있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학부 때 이미 뭐 휴학을 하면서 인턴 같은 뭐 일 경력을 쌓는 분들도 많아서 저는 이제 다른 분들만큼 경력이 없었고 그리고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경력을 기업에서도 요구하는 것 같아서 힘들긴 힘들고 경력직 채용 현상은 아마 더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대졸 신입생들의 그 취업 종말이 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아마 그 대졸 신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별도의 경력을 쌓지 않으면 원하는 직장을 갖기는 아마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기업이 근로자들의 훈련 부담을 자신들이 떠안았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그러한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행태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내놓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인데 혹시 두 분 아시나요? 이게 바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강좌를 홈페이지에서 보고 선택을 해서 학원을 등록을 하면은 그 학원비를 이 카드를 통해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카드가 실제 제대로 쓰이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안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재직자 유형으로 보겠습니다. 사흘 뒤 카드를 발급받으라는 알림이 왔습니다. 학원 등록이나 결제는 내일부터 바로 된다고요? 아, 네. 되게 간단하긴 하네요. 카드를 들고 국비 지원 학원에 가서 직업 훈련 과정을 문의했습니다. 영상이나 컴퓨터 자체가 이제 국비에서는 활성화된 지 얼마 안 돼서 한 대략 5년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안정화가 잘 안 됐다는 거죠.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진 않아요. 실질적인 직업 훈련은 받을 수 없다며 시간 낭비라고 말립니다. 학생들이 따라가도 못 따라가요. 아, 그래서 딱 피드백도 없었어요. 학생들한테? 왜냐면 너무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다 가야 되다 보니까 거의 10명 듣는다라고 하면요. 보통 4명이 등록 포기를 하고요. 또 다른 국비 지원 학원. 아, 들으세요. 지금 아직 제가 일하는 거랑은 크게 상관없어서 이렇게 취미로 듣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가능하세요. 그냥 취미 경험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한 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뭐 한 10명 수업하시면은 뭐 한 7, 8분은 다 내일배움 카드로 하시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규정상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 활동은 국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에 쓰여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뭐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제 다 들어오면 시작할 건데 다들 아침은 먹었어요? 니트 컴퍼니는 그 무업 기간을 보내는 청년들이 이제 가상의 회사놀이를 통해서 이 무업 기간에 좀 활력을 가지고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했던 경험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와, 드디어 오고 있어 사람들이. 서정 확실하게 기억하기보다는 제 업무는 제 시나리오를 필사하는 거라 이 시간대에 뭔가를 같이 하고 있는 동료가 있다는
그 기분이 너무 안정되고 지지받는 기분인 것 같아요. 니트 컴퍼니에서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업무를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격증 공부하거나 뭐 시험 공부하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햇빛 쬐는 업무 같은 정말 자기의 필요에 의한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고, 저희는 이제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들을 업무를 설정하라고 좀 많이 권유해 드리는 편이에요. 꾸준히 책도 읽을 수 있고 일단 책을 절반 정도 읽었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하고요.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준비 중이거나 뭔가를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 50% 정도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 우울이라든지 소진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하기 힘든 그런 상태라고 체크하신 분들도 한 20%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해마다 이제 그러니까 시즌마다 100명 정도씩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수는 특별히 12시간 만에 137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급하게 이제 마감을 했었거든요. 웬일이야 12시간 만에 마감됐어 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쓰리다.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업은 되지 않고 아르바이트도 너무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속해서 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누군가랑 함께 나의 어떤 일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기에 들어오면 그 매일매일의 루틴을 챙겨주는 동료들이 있다라는 걸 아니까 이제 여기 와서 나의 무학 기간을 조금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이제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서 내가 이제 몰랐던 어떤 나의 어떤 강점이라든지 재능을 조금 발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이제 나의 진로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백들도 많이 해요. 누가 이제 뭐라고 해도 난 되게 당당하게 내 길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한 해가 지나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40만) 명의 청년들은 여전히 취업을 포기한 채 그냥 쉬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나를 그냥 부품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에 받지 않고 내가 이 일을 계속했을 때 보람을 느끼고 이런 느낌을 받았어도 저는 계속 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저는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해서 한 2억 정도 손해를 봤어요. 근데 2억이면 일반 직장인들이 20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좀 힘들 것 같아요. 청년들이 바라는 2024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중소기업에서 뭐 제조업을 하든 물류창고 관리를 하든 내 삶이 존재하고 내가 삶을 통해서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작은 평수 아파트에서 큰 평수 가시고 쓱 점프했거든요. 죽어도 제가 경력을 쌓아서 좋은 데로 이직하듯이 돈을 많이 모으면 좋은 데로 이사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어요. 평범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말에는 많이 공감하고, 다시 회사 가서 그냥 되게 평범하게 뭐 당장에 생계에 막 이런 거 뭐 잘릴까 이런 걱정 불안 없이 그냥
일하고 좋아하는 거 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경제 상황이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 그런 불안하고 좀 어려운 상황들이 조금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긴 여운 속에서 멍하니 난 스쳐 지나는 시간을 흘려보